목숨 걸고 한국을 지켜낸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쟁 기념관 안 휠체어에 앉은 외국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손녀 역시 함께 울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외국인 할아버지와 손녀가 울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아다르입니다. 국가장학생으로 뽑혀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째인데요. 여전히 어색한 것도 많고 힘든 점도 있지만 제게는 한국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 한국 적응이 꽤 빨랐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인들과 가까워진다니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한국 친구들로부터 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답은 한결같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꼭 와보고 싶었어 였거든요.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면 친구들 반응은 하나같이 와 정말 대박이야. 할아버지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라고 하며 모두들 제게 감사함을 표하고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제게 고마움을 너무 많이 표현해서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할아버지는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이십니다. 제 부모님은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두 분이 교대로 돌아가며 일을 하셔서 사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습니다. 대신 조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는 의족을 끼고 계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심부름 전담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붙어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할아버지와 저는 한국전 참전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처자들을 낳은 지 15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전쟁 중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했단다. 아다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을 자원했지. 전쟁에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전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돌아오셨는데요. 전투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지뢰가 터지면서 할아버지의 오른쪽 복사뼈 아래 발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할아버지는 발목이 잘려나갈 때 죽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갓난 아이였던 아들도 다시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지만 소대장이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통증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의무병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소대원들은 허리띠를 풀어 할아버지 발목을 묶었고요. 의무병이 오기까지 40분이 걸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느끼셨을 고통과 괴로움이 전달되어서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한국을 싫어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튀르키예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한국전에서의 부상이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원하던 삶을 사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육사 동기들 중에서는 합참의장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가끔 할아버지 발목을 보시면 속상하신지 그때 내가 한국으로 간단 걸 말렸으면 당신 발목이 멀쩡했을 텐데 라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언제나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전 참전은 단 하나도 후회되지 않아. 만약 지금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 난 또 갈 거야. 내가 거기서 피를 흘렸다는 건 한국이 나의 다른 조국이라는 거지. 한국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당신도 봤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인들이 튀르키예를 함께 응원해줬던 것. 그러니까 그런 한탄하지 마. 저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함과 호기심 반, 그리고 원망과 미움 반 정도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고 돌아왔고 가서 고생만 하고 돌아온 나라인데 왜 저렇게 애정을 가지고 한국 뉴스를 보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갔지만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코렐리, 즉 한국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상위 군인을 대하는 튀르키예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위 군인을 존경하는 것은 물론 그의 자식들까지 존경을 받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도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을 늘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어 하셨기에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으로 가는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정말 부러워하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또 한국에 와보고 싶어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전 할아버지를 위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자마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는 용돈 말고 제가 벌어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보고 싶으셨던 곳, 드셔보고 싶으신 것 모두 마음껏 해보실 수 있도록 돈을 모았으니 한국에서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을 다 해보시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한국에 오는 장시간의 비행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설레고 떨려서 잠도 통 못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인천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기된 얼굴이셨죠. 할아버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내내 엄청난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뉴스와 한국 드라마로 보긴 봤지만 직접 보니 충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보여준 한국인들의 용기와 투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발전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튀르키예 사람들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연신 감탄하셨고요. 또 할아버지께서 기억하는 한국은 산에 나무나 풀도 없고 흙먼지가 풀풀 날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명이 가득한 멋진 산으로 다시 태어난 거냐며 단풍이 마치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아이처럼 박수를 치셨죠. 그러고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수많은 전우들도 하늘에서 한국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거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순조롭게 시작된 한국 여행이었는데요. 관광도 관광이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현충원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걷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를 가냐고 여쭤보셔서 할아버지께서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용사이신데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 중이라고 하니 기사님께서는 참전용사께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앱으로 호출했던 내역을 취소해버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돈을 드리려고 하고 기사님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께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한참 실랑이를 하셨는데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은 튀르키예의 참전을 잊지 않고 고마워할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두 분의 실랑이는 결국 기사님께서 돈을 받아 할아버지께 맛있는 간식을 사서 드리고 대신 현충원에서 전쟁기념관으로의 이동은 돈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참전용사분께 한국인으로서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기사님의 말씀에 할아버지께서 고집을 꺾으신 것이죠. 제가 전쟁기념관은 특별히 해설사분이 설명해주는 시간대로 방문 시간을 맞췄는데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관람을 하던 중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와 저는 계속 튀르키예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드디어 튀르키예의 깃발을 발견하고 할아버지와 저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눈을 몇 번을 비벼봐도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사진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는지 가만히 서서 그 사진을 몇 분이고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이어서 조용히 눈물이 할아버지의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뚝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는데요. 한국은 절대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해오셨던 할아버지의 믿음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모습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튀르키예에 있는 저희 부모님께도 꼭 전달하고 싶었죠. 그런데 저희의 모습이 전쟁기념관 해설사분께는 좀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휠체어를 밀고 와서 울고 있는 외국인 여자와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는 외국인 할아버지. 그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여자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보일만 하네요.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해설사분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시고 저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이 우리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정말 와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모시고 왔다. 전쟁기념관에 할아버지 사진이 남아있는진 몰랐는데 지금 처음으로 보고 너무나 놀란 상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 순간 기념관 안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희 쪽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할아버지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수를 치시던 분들은 이어서 한 분 한 분 할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엄청난 반응에 할아버지와 제가 마치 엄청난 스타가 된 것 같았죠. 할아버지께서 튀르키예로 돌아가시고 난 뒤 한국 여행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꼽을 때 맨 첫 번째로 항상 전쟁기념관에서 박수를 받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아직도 방문객분들과 함께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을 한 번씩 보곤 하고요. 어린 시절에는 가끔은 미웠고 완벽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 한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며 왜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할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이번 한국 여행 이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한국 여행을 저도 할아버지도 잊지 못하기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더 추진해보고 싶어. 저는 요새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다 즐겨보셨으면 하는 것은 제 욕심일까요? 이번 제 사연이 우리 할아버지뿐 아니라 더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한국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국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인 저도 응원해주시고 할아버지의 건강도 기원해주세요. 오늘은 한국 유학을 온 손녀 덕분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된 튀르키예의 참전용사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